1997년, 98년 IMF, 2003년, 2004년에 카드 사태 있었거든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있었죠. 우리가 위기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금리 하락이에요. 금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97년, 98년도에 99년, 2000년 들어오면서 공급이 급감하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그럼 지금 24년은 그건 어떠냐? 지방은 공급이 좀 많고요. 서울은 적어요.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에는 오른 집값의 비밀 저자 김준영이고요. 제가 1999년도에 미분양을 우연하게 사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 25년 차가 됐어요. 그 중간에 투자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부동산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셨는데 그렇게 예측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소멸되는 변수가 있고요. 계속 유지되는 변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23년에 특례 대출 나왔죠. 특례 대출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특례 대출 같이 우리가 소멸되는 변수는 그게 끝나면은 시대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연결되는 변수가 뭐냐면은 전세 상승률입니다. 근데 서울이 전세 상승률이 이어서 나왔거든요. 그럼 서울은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지방은 우리가 이제 대책이 끝나고 전세가 오르지 못했어요. 지방은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 차이가 가장 컸고 또 뭐냐면은 하락 시점이 2022년이잖아요. 그 3년 차가 원래 24년이거든요. 근데 하락이 딱 시작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미분양이 늘고 공급이 줄어요. 그 공급 영향이 3년 차에 원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점차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이제 좀 영향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게 내년 되게 되면은 지방까지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런 이제 그 시장 흐름이 있는데요. 지방하고 수도권은 좀 다른 거는 전세 상승률에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주요 핵심 지역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핵심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안에서도 아마 그 지역마다 체감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많이 올란 지역과 오르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세 상승이 아직도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세 상승이 공기가 다 퍼지면은 강남처럼 이렇게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건 내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올라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해가 내년부터예요. 원래는 이 공급 영향이 한 해 한 해 영향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공급은 3년치의 어떤 그 공급량을 보고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데 내년이 공급이 부족한 첫 해거든요. 그게 25, 26, 27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내년 좀 더 다를 거예요. 현재 전세 상황은 어떤가요? 전세는 지금 서울 위주로 상승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 서울이 왜 크냐면은 이제 빌라라든지 이제 오피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수요들 아파트로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서울은 우리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 말은 전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전세 수요가 많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비아파트에서 넘어왔고 그 수요가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전세가 가장 빨리 움직였죠. 그 전세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매가가 빨리 움직인 거거든요. 그게 연결돼서 나온 거고 지방은 특례 대출 나오고 상승을 하다가 전세가 상승을 못하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고 하락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울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여기 2022년 12월이 가장 최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 계속 올라요. 오르다가 특례 대출이 끝나고 잠시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오르죠. 서울은 이렇지만은 지방 가면 다릅니다. 부산 한번 보세요. 부산 또 우리가 2023년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요. 쭉 오르다가 비슷하게 10월 넘어서 꺾입니다. 꺾였다가 다시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전세 상승이 연결해서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연결해서 나온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전북 중에서 전주거든요. 전주에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북을 가져왔어요. 자, 저점은 똑같아요. 23년 1월이죠. 쭉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다가요. 여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전북이 지금 전주에서 전세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세 상승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의미가. 이 전세는 사용 가치잖아요. 전세 있고 이게 매매인데 이 매매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만. 매매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뭐 GTX 호재라든지 최근에 났던 어떤 특례 대출, 신생아 대출 이건 매매만 움직일 수 있어요. 위에만. 근데 전세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만 매매만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GTX가 계속해서 오를 수 없잖아요. 근데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할 때까지 매가가 움직인다고요. 근데 신생아 대출 같은 거 우리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례 대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안 올라요. 근데 더 오르려면 전세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전세가 연결된 곳은 지금 또 오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멈춰 있어요. 이 전세가 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전세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업으로 치게 되면은 매출과 이익이 주택에서는 전세와 월세예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가 오른다는 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는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듯이 매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서울 수도권이.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전세가 올랐는데 매가가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2009년에 전세가율이 뭐냐면은 이 전세가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세가율은 매매가가 미리 기대 수익이 미리 올라간 게 매매 가격이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우리가 전세가율이 38.2%였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61.8% 미리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 2024년에 전세가율이 53.9%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41.6%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또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더 가야지 기대 수익률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세가 올라도 미리 기대 수익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완화를 거고 지금은 덜 반영됐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면 그게 지금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바닥은 찍었고요. 바닥은 앞에 보셨듯이 23년 1월이 바닥이거든요. 제일 바닥이에요. 이건 전국이 똑같아요. 근데 지방은 그 바닥을 다시 가는 곳도 있고요.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인지 아니면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22년도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그때 그걸 하나의 변수로 볼 건지 아니면은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마감시키고 다시 상승하는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분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왜냐하면은 하락이 좀 길면은 수요가 시장에 많이 모여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락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모여있을 시간이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닥 찍은 건 맞고요. 이 상승이 길게 갈 것인가 안 갈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판단이 좀 어려운데 당분간은 상승할 거예요. 26년까지는 상승한다 보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공급이 없어요. 공급 없다는 것은 전세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전세 상승이 매매가를 계속해서 자극시킨다는 의미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요. 전국 지방도 비슷하거든요. 이 전국 입주 물량하고 전세 수급의 그래프예요. 전세 수급이라는 것은 전세 부족과 공급 많은 걸 나타내거든요. 전세 부족에서 전세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매가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엄청 중요한 우리가 지수인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평균 우리가 전국 입주 물량이 한 35만 가구에서 33만 가구 사이예요. 그때보다 적을 때, 평균 적을 때는 전세 수급이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올 때마다 뭘 했냐면 매가가 상승을 일으켰어요. 지금 24년하고 이쪽 보게 되면은 공급량이 크게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수급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수도권 전세 수급인데요.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에서 계절적 수요에서 변동성이 막 일으키지만은 이 하락성을 크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의 큰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년 12월에 저점을 딱 찍고요. 실거래가 저점만 똑같아요. 찍고 얘가 지금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급반등하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게 한 140까지 와 있고요. 최고 안 좋은 데가 대구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22년 12월, 23년 1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은 거의 다 저는 지났다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을 해서 길게 갈 건가 짧게 끝날 건가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은 저점을 찍었다. 단지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상승은 조금 길이는 좀 다를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제가 보는 거는 27년 이후에는 제가 아예 판단은 좀 보류해요. 26년까지 지금 상승을 보고 있고요. 지방은 내년부터 상승해서 상승이 또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찍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보는 거는 26년, 7년까지는 상승할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저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양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공급 대책도 나왔지만은 지금 분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 27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물량이 많다면은 또 시장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공급이 하냐에 따라서 상승의 길이는 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주식 시장은 폭락했는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같은 자산 시장이니까. 근데 주택 시장은 우리가 과거에 1997년, 98년 IMF, 2003년, 2004년에 카드 사태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있었죠. 근데 그 위기, 세계 중에 위기가 가장 컸던 시기가 뭐냐면 IMF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경험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위기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금리 하락이에요.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 얘기하죠. 금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반등하는 게 뭐냐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97년, 98년도에 지나면서 99년, 2000년 들어오면서 공급이 급감하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그 금리가 하락하면 맞물려서. 근데 2003년, 2004년이 그때는 공급이 조금 많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반등이 좀 느릴 거예요. 그리고 2008년, 9년도에는 서울은 좀 안 좋았지만 지방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다 차이 났거든요. 그럼 지금 2024년은 그건 어떠냐. 지방은 공급이 좀 많고요. 서울은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를 올리면서 매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전세를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 같고요. 두 번째 공급 주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 지금 준다고 돼 있고요. 금리가 내린다고 돼 있죠. 매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그게 변수가 지금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보다는 전세를 올릴 수 있는 변수가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세는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축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외부의 위기 때문에 뭐 전쟁 위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이기 때문에 위축될 거예요. 그 위축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장을 방향을 안 바뀝니다. 그냥 갈 거예요. 오랜만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책은 책 제목이 결국에는 오르는 집값의 비밀인데요. 책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 적어놨어요. 우리 가격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최근에 강남에 50억 거래된 거 아시죠? 우리가 가격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독특한 그 전세 제도가 맞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대신에 전월세가 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려놨고요, 책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상승하는 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고요. 그 뒤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 수요 감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올 미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놨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전국의 어떤 시장 전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고 조금 선택하는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놨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록에다가 부록을 만들어놨는데 수요 우리가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제가 20년 동안 공부한 그 수요를 부록을 제가 넣어놨고요. 초판에 한정해서 넣어놨습니다. 초판이라면 거기 부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